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김인우입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찾아오는 새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혈압, 고지혈, 당뇨인데요. 사실 친구라고 하기에는 여간 반갑지 않은 녀석들이죠. 그렇죠? 이 반갑지 않은 친구들을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실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강사님 바로 모셔볼까요? 이덕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하루하루 나이 드는 것도 속이 상하는데 정말 필수항목처럼 찾아오는 이 고혈압, 고지혈, 당뇨와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도 고혈압,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도요, 잘 조절만 하면은요, 건강한 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요.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어떻게 이 고혈압, 고지혈, 당뇨와 이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혈압 그러면 먼저 설명해야 할 기관이 있죠.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이렇게 자기 왼쪽 가슴에다가 주먹을 이렇게 댔을 때 꼭 주먹 사이즈만한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00g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이렇게 박동이 펑펑펑펑 뛸 때마다 혈액을 내뿜어 가지고 전신으로 이렇게 돌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산소 영양분을 갖다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수축했을 때 심장이 수축하면서 내뿜어진 혈액의 압력이 혈관의 내벽을 쳤을 때 이때를 갖다 수축기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펑 했을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이에요.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수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완해서 혈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때 혈관의 내벽을 부딪히는 압력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위의 혈압, 아래 혈압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0에 80, 무슨 130에 70 이런데 집에서 얼마 정도 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130, 120 이렇게 한 개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수축기 혈압하고 이완기 혈압이 둘 다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꼭 혈압을 집에서 이렇게 자동 혈압계를 이렇게 재면 되는데요. 그때 위에 거 아래 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혈압이 높으면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좀 상상을 해보면요.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내뿜는 혈액의 압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합니다. 수도꼭지에다가요, 호수를 이렇게 담아놓고서 돌리고 있는데 호수가 빵빵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얼른 보고서, 저러다가 터지는 거 아니야? 저러다 어떻게 잘못되지? 그러면서 수도꼭지를 좀 잠그든지 아니면은 호수를 조금 더 말랑말랑으로 바꿔 끼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이렇게 압력이 높다 보면은 아무래도 혈관 내벽에 손상이 있겠죠. 자꾸 부딪히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면 면역세포가 달려오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균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그 염증세포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내뿜으면서 이거를 동맥경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죠. 좁아지면은 뇌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는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 뇌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고 말거든요. 뇌졸중이 돼버리고, 그리고 심장 근육을 싸고 있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곳이 동맥경화가 되면은 심장 근육이 죽어버리고, 이게 어떤 협심증이라든지요, 심근 경색이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이 혈압이 높으면은요, 이렇게 좀 미세한 혈관들이 잘 이렇게 망가지기 때문에 콩팥도 망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지, 다리로 내려가는 동맥도 이렇게 동맥경화가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증상이 없어요. 내가 혈압을 재보기 전에는 높은지 그렇지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건강검진 자료, 국내 자료를 갖고 보면요. 정상인 사람하고 140에 90 이상인 사람하고를 비교해 봤더니 심뇌혈관계 질환, 여기 뇌졸중하고 심근경색이 합쳐져 있는 거. 이것이 2.6배 정도 더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180에 110 정도로 이렇게 고도 고혈압, 높은 고혈압이 있을 때는 한 5배 정도가 더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어떤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게 지내다가 갑자기 꽝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 벌써 징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평상시 혈압을 안 재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을 쟀을 때 높으면은 그것만 낮춰주면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수축기 혈압을 한 10 정도만 낮추고 확장기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죠. 5 정도만 낮춰도 뇌졸중은 30%가 낮아지고 그리고 심근경색은 15% 낮아지고 사망률이 10% 정도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혈압을 빨리 발견해서 낮춰주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 혈압이 얼마일까요? 120에 80. 예, 맞습니다. 그 이하. 120에 80. 둘 다 여기는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예요. 그리고 and 120 그리고 80 이하. 그리고 고혈압은요. 고혈압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을 꼭 하십시오. 145와 140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갖다가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 중에서도 높은 고혈압이 있죠. 그래 1기, 2기로 나눠지는데 2기 고혈압은요. 160 이상 또는 100 이상. 그러니까 고혈압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140에 90 이상일 때가 1기 고혈압이고 160에 100 이상이면은 2기 고혈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정상이 120에 80이라고 그랬는데 140에 99 사이에 있는 거는 뭐죠? 이거? 이게 어떤 고혈압 전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혈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괜찮은가? 우리 아주 큰 데이터를 놓고 볼 때는 괜찮진 않아요. 그러니까 심뇌혈관계 질환의 발생률하고 사망률을 갖고 따져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의 혈압일 때도 분명히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됩니다. 물론 약을 먹고 그러진 않아도 되지만 생활 습관을 통해서 낮춰줘야 됩니다. 자, 이제 정상혈압이 어떤지 고혈압이 어떤지 좀 아셨죠? 자, 그런데 고혈압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까? 집에서 좀 재보긴 하셨댔나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실은 65세 이상이 되면은 여성분들은 60% 이상이 고혈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진료실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런데 혈압이 잴 때마다 달라요. 그게 어떤 게 내 혈압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원래 우리 혈압은 잴 때마다 달라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을 땐 고혈압이었다, 그렇지가 않을 때는 낮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측정 방법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온 다음에 측정을 하는 어떤 거예요. 이것이 아침 혈압입니다. 이렇게 한번 재고, 자기 전에 한번 재고, 자기 전 혈압. 이 부분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는 활동기 때는요, 이렇게 막 뭐 화가 났다든지 스트레스 받다든지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이때 또 아무 증상이 없는데 혈압을 한번 우연히 재봤더니 뭐 160이 넘고 180이다 그러면서 이제 응급실 뛰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은 그렇게 좀 이렇게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 괜찮아요. 혈압 잴 때의 자세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의자에 앉아서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발은 땅에 대고 발 꼬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팔을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커프하고 내 심장하고가 비슷한 위치에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편안하게 심호흡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잰 혈압이 자기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아침 혈압을 이렇게 재냐면요, 어떤 심혈관 사고가 오전 중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는 혈압이 낮다가 이제 깬 다음서부터 혈압이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혈압을 한번 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좀 안 좋은 방법이 등을 기대지 않고 등받이가 있는 상황에서 재면은 한 5에서 10 정도가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이거 고혈압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다리를 꼬면은 2에서 6 정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커프하고 심장 높이를 이렇게 일치시키지 않았을 때도 한 10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다 딱 붙이시고 이렇게 커프하고 심장 높이 팔을 식탁 위에 그 탁자 위에 올려놓으시고 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혈압 재면서 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말하면 혈압이 또 올라갑니다. 혈압 재는 거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좀 잘 재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커피 같은 거를 좀 먹고 나서 재면은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커피도 먹지 말고 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높아진 거 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평균치가 중요하니까요. 이런 어떤 병원에 고혈압 약을 받으러 가실 때도 혈압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약을 높일지 낮출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이렇게 평균을 재가지고 가시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평균이 115에 75 이하로 내려가면은 드시던 혈압 약을 좀 줄일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높으면 좀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조절만 잘 되면은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 병원에 가면은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혈압을 재려고만 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나는 이거 하다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재지 마셔야죠. 그래서 병 생기면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제 재잖아요. 진료실에서 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4시간 혈압을 차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루 생활 혈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정에서 재는 걸 가정 혈압이라고 얘기하고요. 진료실에서 재는 걸 진료실 혈압이라고 얘기하고 24시간 생활 혈압. 요것 중에서 가장 잘 맞는 게 무엇일까요? 생활 혈압이죠. 생활 혈압만큼 잘 맞는 게 가정 혈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잘 재기만 하면요. 가장 안 맞는 게 진료실 혈압이에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시면은 이게 수은 비슷하게 올라가잖아요. 수은 요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재는 게 정확하다고 이거 자꾸 재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진료실에 오면은 자꾸 가운 입고 있는 사람 보면은 혈압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누구나 전부 다 높아지게 돼 있어서 한 5 정도는 깎아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40에 90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료실 혈압을 기준으로 한 거고 가정 혈압은 여기서 5씩 깎아가지고 135에 85 135에 85 정도가 이제 가정혈압이다. 어떤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진료실하고 가정혈압하고. 그때 우리는 가정혈압을 더 믿습니다. 이것도 좀 불분명하면 이제 24시간 생활혈압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딱 이제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고혈압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그 혈압재는 자동혈압기 하나는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재보시도록 하시고요.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조금 합병증, 고혈압이 그러니까 합병증만 없으면 되는 겁니다. 혈압 조절이 잘 돼서. 어떤 사람들이 조금 더 위험할까요? 우선은 연령이겠죠, 나이.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갱년기 여성들이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조금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당연히 여성 호르몬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성 호르몬이 혈관을 탄력성 있게 만들어주고 혈관 기능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폐경이 되기 전에는 혈압이 높은 사람도 많지 않고 동맥경화 생기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폐경이 되고 난 다음서부터 급속하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남자들보다 더 퍼센트는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걱정해야 될 게 남자들은 암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고 여성분들은 이렇게 혈관 건강에 대해서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을 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요 심혈관계 질환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뇌졸중을 앓았던 그런 직계 가족 중에 얘기해요. 뭐 이렇게 이모나 뭐 말고 그리고 급사 있잖아요. 돌연사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마 심장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 이럴 때도 굉장히 중요한 가족력입니다. 이 위험 요인 하나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더 혈압을 잘 재보시고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흡연이죠. 흡연. 담배가 이렇게 동맥경화 잘 생기게 만들고 혈관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 우리 잘 알고 있는 비만이에요. 비만이 이렇게 복부 비만에도 중요하죠. 복부 비만이 어떻죠? 되게 어떤 때 조심해야 되죠?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정도예요. 근데 센치로 잘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혹시 몇 cm인지 아세요? 잘 모르죠? 이게 90cm가 굉장히 인치로는 많은 인치예요. 35.5인치 정도 되는 것이고요. 85cm가 33.5cm.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기준이 너무나 널널하다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80cm 정도까지 내려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한 31인치 정도. 그래도 대개는 그거 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넘는다고 하면은 이 복부 비만을 갖다가 없애줘야지만 혈압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당뇨병이 전부 다 따로따로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세트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지 고지혈증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봐가지고 이 중에 이걸 심혈관 위험 요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몇 가지가 있는지를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약물을 투여할지 말지를 갖다가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꼭 약을 먹어야 될까요? 뭐 그럴 필요는 없죠. 생활 습관으로도 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뭐죠? 어떻게 해야 되죠? 식사나 이런 것 중에 생각해 보면 혹시 짜게 먹지 마는 거죠? 짜게 먹지 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고혈압 있는 사람들 싱겁게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상당히 싱겁게 먹어야 돼요. 소금 6g 이하, 나트륨은 4g 이하 정도 되는데 싱겁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먹으면은 혈압이 한 5에서 2.7 그러니까 5에서 3 정도까지는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짜게 먹으면 왜 혈압이 올라가요? 짜게 먹으면 여기까지는 잘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삼투압 때문에 그래요. 짜게 먹게 되면은 우리 피 양이 많아지잖아요. 수분이 전부 다 혈관으로 들어오게 돼. 그러면 호수가 빵빵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짜게 먹지 말아도 소변으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중 감량을 하면 1kg 뺄 때마다 혈압 1 정도는 떨어진다. 10kg 빼면은 10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절주를 할 때도 한 4 정도 떨어지게 되고 운동을 하게 될 때도 한 5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사 조절이 가장 강력해요. 그러니까 채식 위주의 기름진 식사를 안 하는 어떤 그런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한 10 정도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것만 전부 다 합쳐도 지금 얼마예요? 그러니까 짜게 먹지 말고 채소 많이 먹고 체중 감량하고 운동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죠. 이렇게 좀 잘 좀 하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늘 이렇게 받는 질문들이 있거든.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니까 나 안 먹을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약을 먹었다고 해서 계속 먹어지는 게 아니라 약효가 24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개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어떤 특별한 어떤 내가 잘못한 게 없이 어떤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혈압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루 동안만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먹으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계속 먹게 된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혈압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뇌졸중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약을 먹고 잊어먹으면 돼요. 이거 비타민이라고 생각하고 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뒷목이 이렇게 뻣뻣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혈압이 높아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뒷목 뻣뻣한 거는 이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이제 그러신 거지 대개는 혈압이 높아서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혈압 때문에 뇌졸중이 생겼다 이럴 때는 다른 사인이 나타납니다. 한쪽이 팔, 다리가 힘이 빠지고 마비가 되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또 중요한 거가 아주 알기 쉬운 게 말이 어눌해져요. 말이. 이렇게 이러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굴러가는 이런 소리가 나요. 이게 뇌졸중이 있을 때는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한 서너 시간까지 가면은 거기다가 그 막힌 데를 갖다 뚫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후유증이 없게 딱 좋아지는데 뇌세포가 죽은 다음에 가면은 이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이 어눌해질 때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신경학적인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압약 복용 중인데 이렇게 이게 떨어지면은 좀 끊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은 저 어떤 의사 선생님은 또 끊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못 끊게 하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너무 낮으면 안 된다고 끊으라고 그러고 막 색깔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다고 한다면 먼저 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죠. 언제 한번 우연히 재가지고 혈압이 이렇게 낮으니까 끊어둔다. 이거는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혈압을 한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재가지고 아침 그다음에 자기 전 재가지고 평균을 딱 구해가지고 만약에 110에 70 이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줄여갈 수도 있어요. 뚝 중단하는 것보다는 좀 양을 줄이는 것부터 해야 되고 아래 혈압이 60 이하로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너무 떨어져도 우리 몸에 좋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줄이는 걸로 위의 혈압은 100 이하가 되고 아래 혈압이 60 이하가 되면은 줄이는 것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이거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근력 운동을 했을 때 혈관이 터져서 문제되진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너무나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습관을 들여서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그 나이가 드셔가시면서 고혈압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은데, 얘네들하고 좀 헤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약을 잘 먹어가지고 평상시에 가정 혈압이 정상 범위 안에 가장 좋은 곳이 한 130 이하 80 정도 되는 요 정도에 머물러져 있다고 한다면 가장 안전하고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혈압 조절 잘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오늘 고혈압에 대한 네. 귀한 강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교수님. 혈압을 쟀는데 예. 양쪽 팔 혈압이 다르게 나오면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이완기 혈압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쪽 팔로 내려가는 혈관에 이상이 있을 때는요, 그 혈관 길이 조금 막혀 있거나 이럴 때는 혈압이 올라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쟀는데 양쪽 차이가 수축기 20, 이완기 10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병원 가서 의사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요 아래로, 그러니까 20 이하, 10 이하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뭐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저희가 매주 여쭤보는 단골 질문인데 오늘도 강연 중에서 딱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뭐 꼽으시겠어요? 혈압은 조절되는 병이다. 혈압이 조절만 되면 여러 가지 치명적인 합병증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지 않은 새 친구 중에서 오늘은 고혈압과 이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고혈압이랑은 헤어졌고요. 이제 남은 두 녀석이 있는데요. 교수님 그럼 다음 주 강연에서는 어떤 친구와 이별하는 방법 알려주실 건가요? 당뇨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의 모든 것.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 문제적인 질병이죠. 이 당뇨. 어떤 이별 방법을 준비해 오실지 궁금한데요. 다음 주에도 꼭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